네,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인천 인구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인구가 한때 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축포를 터뜨리기도 했는데 이제 300만 도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정확한 상황을 좀 짚어주시죠, 국장님. 네, 인천은 2016년 서울과 부산에 이어서 전국의 그 세 번째로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한 그 주요 도시가 됐습니다. 네. 당시 인천은 그 주요 도시가 다른 주요 도시가 인구 감소 현상을 겪는 것과 달리 송도와 청라, 영종 등 경제 자유구역이 이제 개발되면서 인구가 활발하게 유입됐는데요. 한때 302만 명까지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인구 300만 명 축포를 터뜨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바로 다음 해부터죠. 이 그 인구가 줄기 시작해서 2017년엔 294만 8천여 명으로 떨어졌고요. 이제 매년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 약간씩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하다가 올해 다시 295만 명을 밑으로 5만 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게 3년 전 수준으로 이제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그 요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데는 이제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이제 저출산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예, 그런 시는 그동안 전국 최대 그 수준의 그 출산 장려금 지원 등 저출산 극복에 그 힘써왔는데요. 이런 출산 장려책이 이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지난 인천 지역 출산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 0.94명으로 이제 추락한 데 이어서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0.18명이 더 줄었습니다. 보통 이제 그 1분기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시기, 그러니까 보통 이제 1월 1일에 맞춰서라든가 이렇게 그 연초에 아이를 많이 낳는데 전국 그 합계 출산율이 1 이상을 기록해 왔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는 이에 대한 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출산 장려금 지급이라든가 그 양한방 그 난임 치료라든가 그리고 출산 그 산후조리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출산 장려 체계도 전국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인구가 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러면은 원인을 좀 이렇게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원인을. 근데 바로 이제 그 지점이 고민인데요. 출산 정책 중에 이제 출산 지원금이 있습니다. 출산 지원금. 예, 그렇습니다. 애를 3명 이상 또는 4명 이상, 5명 이상 이렇게 낳으면은 최대 수천만 원까지 이제 거의 많은 데는 한 4,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그 돈을 이제 수백 수천만 원을 받는다고 그걸 받기 위해서 낳지 않을 아이를 낳지는 않겠죠. 예. 문제는 단순히 돈을 주고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육아, 교육, 일자리, 주거 등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같이 이제 맞물려져야지. 예. 이런 부분들 개선되지 않으면 출산율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이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시의 그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아직까지 이제 인구 유입 요인이 이제 많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보면요, 비수도권 주민이 이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가장 큰 사유가 직업이랍니다.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지난해 수도권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인구가 2,000명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서울, 그 경기 같은 경우는 4만여 명, 그리고 이게 3만여 명 이렇게 인천에 몇십 배나 되는 인구들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는 인천이 그만큼 신기하네. 예, 그 일자리 잡기가 어렵다. 서울 경기보다. 그래서 인천시도 일자리라든가 이러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인부분이 같이 알맞게 조성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게 지금 이 정책 당국자로서는 가장 큰 딜레마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참 인구가 300만이 넘었을 때는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네. 방송을 통해서 이제 300만이 넘었다고. 그렇죠. 근데 벌써 또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또 걱정이 되네요. 자, 다음 소식을 좀 가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수돗물이 말썽이었죠. 바로 수돗물 유충 사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가 컸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뭐 이제 또 수돗물 이제 들고 나오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텐데요. 예, 그동안 지난달 9일부터 한 지금까지 한 1,500여 건에 가까운 민원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발생 20여일 만에 다행스럽게도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인천시는 어제 그 인천 수돗물이 학교 급식 재개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이제 발표했습니다. 네. 국립생활자원관 검사 결과 지난달 28일부터는요. 수돗물 깔따구 유충이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지난달 9일부터 유충이 발견된 공촌 정수장과 부평 정수장 공급 수돗물의 정상화를 공식 선언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이제 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가장 마음을 졸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난해 이제 붉은 수돗물 사태에 이어서 이제 안전한 수돗물 공급하겠다고 시민들이 공언한 지 1년 만에 이번에 이제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으니 많이 답답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가장 가혹한 7월을 2년 연속 보는 박남춘 시장 마음고생이 컸을 텐데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수돗물 정상화를 위해 애쓴 것 그리고 많이 고생하셨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박남춘 시장. 예, 네. 뭐 고생하셨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우리 시민들은 이제 수돗물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불안해서 당분간은 수돗물을 좀 조심스럽게 또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예. 이 말씀인즉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 앞으로 이제 문제가 없어야 돼요. 네. 이러다가 또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는 이거 봐라 이거 다시는 이제 수돗물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라든지 사용하면 안 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더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예,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요. 좀 더 각별하게 그런 차원에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네. 누구한테 치는 겁니까 지금? 시민들 그리고 박남춘 시장도 고생하셨고요. 아이고 네. 참. 자, 아무튼 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